수업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3학년 5반 김영은 양의 신청곡입니다. 소찬이의 Tears란 노래입니다. 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들었던 노래 같은데 이것을 신청할지는 몰랐습니다. 자, 사실 선생님이 한번 녹음을 했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마이크를 끄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역시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으로 이제 조선이 드디어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조선 정부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개화 정책.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세력들. 오늘은 그 추진했던 세력과 반발했던 세력, 그리고 그들 간에 일어난 큰 다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먼저 개화에 찬성하는 측을 개화파라고 합니다. 개화파. 우리 조선 후기 때 청나라의 문물을 배우자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북학파죠. 대표적인 인물이 박지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박지원. 자, 이때 1800년대 후반에 이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박규수라는 사람이 이 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자, 이 사람들은 일찍부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했는데, 우리가 병인양요, 신미양요 같은 그런 전쟁을 거치면서 흥선대원군이 서양 문물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폈었죠. 자,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1873년 권력을 내려놓고 이제 정부 주도로 이제 개화 정책이 추진되는데, 자,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이 개화파를 정부에서는 임명하면서 새로운 문물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보라, 너희가 한번 주도적으로 받아들여봐라 그래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자, 이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가 뭐냐면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만든 기구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에다가 이제 우리 이웃 나라들은 어떻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냅니다. 자, 일본에는 수신사, 조사시찰단 이런 사람들을 파견하고, 청나라에는 영선사라는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우리 수신사는 저번에 강화도 조약 배울 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수신사가 파견돼서 이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그 중에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양 무기를 다룰 줄 알고 서양식 전술을 쓰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다음, 자, 개화에 반대하는 인물들입니다. 위정척사파라고 합니다. 여기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은 최익현이라는 사람이고, 우리가 최익현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공부하면서 종종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주로 전통적인 성리학자들, 양반 유생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오랑캐들과 우리가 왜 친구를 맺어야 되냐, 저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가지 사건에서 겪어봤다시피 굉장히 우리랑 친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랑 문화도 많이 다른데, 그래서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자, 근데 이 전통적인 양반 유생뿐만 아니라 일반 농민들, 상인들도 개화 정책에 불만을 가집니다. 자,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 뒤이어서 체결되는 조약들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일본과 맺는 조약 중에 쌀을 무제한으로 유출 가능하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쌀을 지어놨는데 일본 상인들이 그걸 다 가져가 버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농민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 좋겠습니까? 도대체 왜 윗사람들은 이런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지어놓은 쌀을 다 뺏기게 만드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관세 조항 때문에 일본의 상품들이 굉장히 싼 가격으로 다 들어오니까 일본 상인들이 이제 조선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게 되고, 당연히 조선 상인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뺏기게 되니까 왜 윗사람들은 이런 조약을 맺었냐, 우리 조선 농민들, 상인들 다 죽는다. 자, 이래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있었던 기사가 잠깐 떠오르는데, 자, 우리 한미 FTA를 둘러싸고 이 FTA를 찬성하는 측이 있었고 또 반대를 하는 측이 있었는데, 찬성하는 측은 주로 이제 무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미국에서 이제 싼 가격으로 많은 물건이 들어오면 그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한미 FTA를 찬성했었고, 자, 여기 뒤에 있는 시위하는 사람들은 다 나이 많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미국에서 싼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산 농산품을 경쟁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FTA를 반대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조약을 맺을 때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둘 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면서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이 개화 정책과 한미 FTA를 연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화 정책을 둘러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극심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갈등이 대폭발한 사건이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입니다. 자, 이모군란은 아까 우리 신식 군대, 서양식 무기를 다룰 줄 알고 서양식 전술을 쓰는, 자, 일본인 교관이 우리 이 별기군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 별기군을 창설해서 나라 예산이 여기다 다 투입되겠죠? 새로 만든 군대니까. 자, 그러니까 구식군인들은 당연히 구식군인들에게는 돌아갈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신식 군대에게 다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식군인들은 불만을 쌓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자, 신식 군인들, 별기군들 보면 완전 삐까번쩍하고 막 잘생겼고 선글라스 끼고 장난 아닙니다. 근데 구식군인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당연히 시무룩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 와중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구식군인들은 몇 달째 이 봉급이 안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봉급이 안 나오는데 어느 날, 자, 구식군인들에게도 이제 쌀을 나눠주겠다 라고 해서 불러서 갔더니 쌀을 주는 게 아니라 쌀가마니에서 모래만 가득 담겨있는 쌀가마니였습니다. 자, 이 일로 구식군인들의 불만이 대폭발하면서, 자, 반란 같은 약간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에 이제 아까 불만을 가졌던 농민들, 상인들도 여기에 동조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일본 공사관 습격합니다. 일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그리고 이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정부 고관들 집에 다 찾아가서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지만 우리는 이 조약으로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아느냐. 이 고관들 집 불태우고 살해하고 완전 궁궐로 뛰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종이 이제 이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이 구식군인들과 농민들, 상인들이 지지하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던 흥선대원군에게 다시 권력을 물려주게 됩니다. 권력을 다시 넘겨주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구식군인들과 백성들의 불만이 가라앉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 민씨 세력은 어떤 세력이냐면, 고종의 부인이 민비입니다. 민비. 나중에 명성황후가 되는 인물인데, 자, 이 민비 가족들이 이제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합니다. 이 조선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우리가 흥선대원군에게 권력을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됐다.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가 다시 권력을 되찾게 도와달라. 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조선에 들어와서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가게 되고, 다시 권력은 고종과 이제 민씨 세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당연히 민씨 세력 입장에서는 자기들 이 청나라 덕분에 자기들이 권력을 되찾게 되니까 청나라에게 어떤 특혜를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뒤이어서 어떤 조약이 맺어지냐면, 청나라 군대를 조선에 주둔하게 해줄 수 있게 되고, 자,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는 조약을 청나라와 맺게 되는데, 우리 아까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나라 세계 항구가 개항되면서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보고 있었죠. 자, 청나라 상인들은 한술 더 뜹니다. 청나라 상인들은 이제 항구뿐만 아니라 조선 내륙 지방에도 들어와서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 조약 이후로 이제 일본 상인들이 점점 밀리게 되고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이익을 거둬가게 되는 조약이 바로 이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이고, 이 조약의 명칭은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내가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자, 일본도 이에 질 수 없죠. 일본 상인들이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질 수 없다. 우리도 조약을 맺자. 우리도 이 조선이 이 나라 관리를 제대로 못한 덕분에 우리나라 공사관 불타고 완전 난리가 났다. 자,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 다 물어내라. 그리고 이 공사관 경비 너희가 제대로 못하잖아, 조선이. 그래서 일본군 우리 조선을 주둔하겠다. 자, 이런 안 좋은 조약들이 이모군란 이후에 체결되게 됩니다. 자, 그 하층 백성들과 구식군인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먹고 못 살겠다 라고 해서 일으킨 반란이었고, 이모군란이었고, 자, 그렇지만 그 결말은 굉장히 우리나라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